며칠 전 68세 이복순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끝나고 계산서를 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요? 보험 다 된다면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순 씨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나만 이렇게 속는 건가?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요즘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먼저 우리가 병원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병원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진료, 검사, 수술, 입원비 등을 말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기적으로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는 72세 김영수 씨는 매번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니 어느 날은 70,000원이 청구됐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고가의 히알루론산 주사로 교체하셨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주사라도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64세 최명자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권유받았습니다. 검사 비용이 1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선택한 검사 옵션 때문입니다. 기본 위내시경은 보험이 적용되지만 수면 내시경, 조직검사, 특수염색검사 등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있으면 병원비 다 돌려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주지만 그마저도 보험금 청구가 복잡하고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일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신광자 씨는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치료 후 청구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보험사에서 도수 치료는 한도 내에서 일부만 보장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50만 원 넘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 믿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광자 씨의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몇 달 전 75세 이종수 씨는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각종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고 나니 하루 입원 비용이 무려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보험에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응급실 기본 진료는 일부만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고 그 외 응급 촬영, 고가 검사, 병실 선택 비용 등은 비급여라 대부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도대체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은 걸까요? 의료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새로운 장비, 더 정밀한 검사, 더 편리한 치료 방법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최신 기술은 아직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국가 재정, 의학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등을 따져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MRI 검사는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만 고해상도 3테슬라 MRI, 추가 정밀 촬영 등은 비급여입니다. 한번 찍을 때 확실히 보자는 마음에 고급 옵션을 선택하면 비용이 갑자기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거죠. 또 하나 혼란스러운 부분은 종합검진 항목입니다. 정기검진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개인이 선택하는 종합검진 항목, 특히 PET-CT, 뇌 MRI, 심장 초음파 등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검진 안내서에는 추천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본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으면 다 좋다더라며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나중에 비용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비싼 검사를 하자고 했나? 라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옵니다. 그럼 여기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건강보험 국가가 관리, 급여 항목만 일부 보장. 본인 부담금 존재. 마이너스 실손보험 민간 보험사 상품, 비급여 일부 보장. 하지만 한도가 있고 조건이 복잡. 또한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갱신 시 보험료가 급격히 오릅니다. 70대 이후 갱신할 때는 연간 보험료가 수백만 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라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본인 부담금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진 전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기. 병원에서 추천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항목인지 따져보세요. 무작정 고급 검사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둘째,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기. 의사가 권하는 검사도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보험 상품을 재점검하기.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최근에는 표준화된 실손보험과 구실손 등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치료 계획 세우기.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비급여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병원의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 비교 후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결국 가장 좋은 병원비 절약법은 병원의 관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건강검진만으로도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비가 비싼 이유는 단순히 의료비 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검사와 치료 방식, 보험 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68세 이복순 씨는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이 적용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뭐가 있나요? 꼭 물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과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무작정 병원만 믿기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조금 더 천천히 확인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어떤 보험에 들어있지? 내 검진 항목 중 꼭 필요한 건 뭘까? 궁금해지셨다면 지금 바로 보험사나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내 건강 기록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병원비는 우리 삶의 불청객 같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갑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삶의 따뜻한 한 걸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